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저희 회사 소개를 듣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를 설명을 할 때 제가 늘 이제 여기 표지에 보시면 이 표시 요 글씨를 한 구절로 저희 회사의 어떤 기술을 대변하는 그런 구절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기술로 마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운넥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설명을 드리는 저희 기술과 제품을 설명할 때 바로 이 한 구절이 그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기술과 제품을 설명할 때 지금 산업 분야의 트렌드하고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분야가 저희 제품은 어쨌든 반도체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반도체와 관련돼서 예약이 된 그 어떤 기술의 키워드가 바로 여기 보이는 그 모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의 법칙이라는 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술의 발전이 뭐 2년 동안에 두 배, 세 배씩 성장을 한다는 그런 모의 법칙이 바로 반영이 됐던 반도체 기술의 어떤 트렌드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전공정에 해당되는 기술들을 대부분 이와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반도체 전공정 기술에 있어서의 기술적 한계가 이제 자꾸 나타나면서 관심이 이제 후공정 쪽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후공정의 패키징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관심들이 가는데 저희 기술과 제품은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산업에서 핫한 그런 키워드하고 관련을 시킨다면 이 HBM과 관련된 웨이퍼 칩의 테스터에 관련된 그런 장비군 그리고 또 AI 쪽의 분야에 성장이 되면서 반도체 패키징 공정의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플리치 BGA 기판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된 제품들은 또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기술과 제품들이 현재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 수요가 바로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그런 쪽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반도체를 제작할 때 보통 팹리스 이제 설계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공정을 거쳐서 이게 이제 보통 전공정에 해당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웨이퍼를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야 될 때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웨이퍼 테스트에 관련된 프로브 카드 쪽입니다. 그래서 프로브 카드라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런 자동화 설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약물량이 판정이 되면은 이제 칩을 다이싱해서 이제 패키징을 합니다. 그래서 패키징을 할 때 지금 칩들의 성능이 굉장히 고성능화 되다 보니까 이런 패키징 기술에서 가장 지금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패키징 공정 기술 중에 하나가 플리치 BGA 패키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리치 BGA 패키징 쪽에 또 저희의 기술과 제품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 테스트와 패키징 쪽에서 저희 장비의 제품들이 바로 연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에서 제가 마이크로라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이크로라는 기술이 일반인들한테 사실 생소한 쪽입니다. 그 어떤 기술의 그 사이즈에 대한 그 스케일을 할 때 제가 항상 비교를 하는 게 이 머리카락 두께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머리카락 두께가 보통 한 10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다루는 기술은 이런 100마이크로 기술의 100마이크로 사이즈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술의 정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미크론, 플러스 마이너스 1.5미크론의 정밀도, 그것도 3차원적인 공간에서의 정밀도를 저희가 다룹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밀도를 가지고 다루면서 저희의 대상 물체의 사이즈 또한 30미크론, 40미크론 이런 정도의 사이즈 스케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아주 고정밀한 그런 스케일에서의 저희의 이런 초정밀, 접합, 공정 기술들이
바로 지금 현재 산업에서 특히 반도체 관련된 분야에서 요구되는 어떤 기술 트렌드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그런 장비들이 결국 저희 엔드 유저가 메모리 웨이퍼를 생산하는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해외에는 마이크론 이런 업체들이 저희 엔드 유저에 해당되고요. 또 그런 쪽에 납품하는 핵심 부품들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결국 저희 이제 고객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츠 BG에 관련된 거는 결국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의 대기업들 그래서 프리미엄급의 그런 기판을 반도체 기판 패키지 기판을 만든 그런 업체들이라든가 조금 더 키우면은 오사카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저희 고객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런 기술의 어떤 기술성, 차별성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전반적인 계략을 말씀드리면 저는 레이저 광학 쪽 분야에서 한 25년간을 기술 엔지니어로서 종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운 넥슨이라는 회사는 제가 처음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 중심의 그 회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이와 같은 기술 베이스 엔지니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은 작은 기업이지만 이 중소기업이 기술과 관련된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상들을 대부분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장영실상 수상이라든가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그리고 저희가 세계 1위 상품 인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게 그 지금까지 성장한 그걸 저희는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봅니다. 설립기, 구축기, 성장기. 뭐 설립기는 제가 기술 개발을 저희 주력 제품 이런 기술들을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이제 시제품을 만들고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매출에는 그 성과가 없었지만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양산에 적용이 되면서 저희 커스터머 고객 수가 늘어나고 양산에 대한 그런 그 검증이 되면서 또 해외 수출도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구축기에는 이제 그런 시발점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성장기라고 보는 2019년도 이후부터는 2021년도부터는 그 요 다음에 보시겠지만은 매출에 이제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현재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한 번의 도약은 저희 제품이 이런 산업 추세에 적절하게 요구하는 시장에 부응하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들을 크게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웨이퍼를 우리가 10인치 웨이퍼를 제작을 하고 나면은 다이싱을 하기 전에 각 칩들을 특성을 양물량을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 양물량을 판정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이 프로브 카드입니다. 그래서 프로브 카드는 크게 보면 메모리 쪽에서 보면 랜드 플래시라든가 디램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에서 보면 CIS 웨이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웨이퍼들의 양물량을 테스트할 때 들어가는 게 이 프로브 카드인데 이 프로브 카드는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뭐 가격대가 1억 정도지만 D램으로 가면은 가격이 3억 이상. 그래서 핀수가 많아지면은 그런 게 가격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고가냐? 그만큼 정밀하고 난이도가 굉장히 제작하기에 높은 그러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부품들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또 다른 제품인 이 반도체 패키징 쪽에 들어가는 S군의 그 장비는 대상물이 결국은 플리츠 BGA, 그러니까 100마이크로 이하의 솔더버를 가지고 접합을 시키는 그런 쪽은 이 플리츠 BGA 기판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지면 BGA급, 그리고 볼 사이즈가 좀 더 큰 사이즈에서 접합되는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쪽에 애플이 적용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이 S그룹의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는 이게 이제 두 개의 주력 제품군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보유한 그런 핵심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현재는 저희가 아주 일부 매출도 있고 또 향후에 본격적으로 양산으로 확대된다면 활용될 수 있는 게 이 FMM 리페어라든가 마이크로 LED 쪽에 리페어 기술이라든가 UT 커팅, 글라스 커팅 쪽에 그런 또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들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미 양산에 이제 적용된 제품군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이 프로브 카드와 관련된 제품군들인데 처음에는 여기 레이저 마이크로 본더라고 하는 요 핵심 장비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성공해서 양산까지 적용되는데 저희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앞뒤 공정이 또 있습니다. 예전에는 앞뒤 공정도 다 사람이 하던 건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프로브들의 사이즈가 작고 또 피치가 랜드나 디램 쪽에서 피치가 점점 좁아지다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정 작업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다 자동화로 저희가 다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 공정까지 다 자동화해서 턴키 라인업을 구축했고 이런 턴키 라인업의 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국내 두 개에서 저희밖에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제품군들은 이미 저희가 글로벌 경쟁력을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 제품군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게 플리츠 BJ 기판을 제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공법이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신규 공법, 신규 솔루션을 제시를 해가지고 국내의 대기업이 결국은 인텔의 승인을 받아서 납품하게 된 그런 장비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또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된 그런 제품군들 그렇게 세 가지 제품군들로 현재 양산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그래서 이런 제품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 회사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 페이스 1, 2, 3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 1에는 아까 했던 저희가 처음에 그 사업을 제가 하면서 장비들을 개발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막 양산의 파일럿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제품의 어떤 매출로 연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1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저희 고객군이 그 리피트 오더성으로 또 확장이 되면서 저희가 또 해외 시장도 개척이 되면서 급격하게 매출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년 동안에는 그 매출에는 그게 인식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23년도 기준을 보면은 저희가 수주로 보면 250억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매출 인식된 거는 106억 정도지만 저희가 수주로 올해로 2월 된 게 14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주력 제품들의 성장세는 이 페이스 2에서는 급격하게 저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주력 제품들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왜 시작일 수밖에 없는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저희가 그런 제품군들이 앞으로 또 성장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이템들이 저희가 양산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제3의 도약, 페이스 3에 해당되는 그런 그 성장도 저희가 이룰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주력 제품인 T군의 제품군과 S 제품군들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 핵심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프로카드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의 국내의 프로카드를 제작해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이 납품하는 그런 쪽의 카드는 다 랜드 플래시형 카드입니다. 전체 시장의 크기로 보면 랜드 플래시 시장은 디램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90% 이상은 디램 쪽의 프로카드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디램 쪽에 특히 올해부터 HBM 관련된 이 디램 시장이 급격하게 시장의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이쪽의 디램 카드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압박이 국내 카드 업체들한테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도 주로 플래시 카드를, 랜드 플래시형 카드를 제작 공급을 하다가 2, 3년 전부터 디램 카드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런 쪽의 시장이, 디램 시장이 해당되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출시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시장은 이 디램의 프로브 카드하고 관련된 그런 시장이 앞으로 성장을 주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시장이나 이런 쪽은 미중 갈등에 의해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반도체 쪽에 그 국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공정 장비나 뭐 이런 쪽은 워낙 미국의 그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이 후공정에 관련된 쪽의 그 부품이라든가 혹은 이런 그 제품들에 대해서는 국산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도 중국 시장에 이 프로브 카드 제작 장비들이 출시가 수출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본격적으로 아직 양산까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지금 이쪽에 투자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해외 시장은 대만, 중국 이런 쪽은 랜드 플래시에 관련된 그런 쪽의 카드에 대한 양산 장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디램 카드 쪽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향의 장비를 이미 개발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저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으리라 예상을 하고 이미 작년부터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플리치 BGA 시장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AI 시장이 기술이 산업이 성장을 할수록 이 플리치 BGA에 관련된 그 기판 사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의 대기업들이 뭐 언론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삼성전기라든가 LG 이노텍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향후에 차세대 먹거리는 플리치 BGA 기판이다 해가지고 본격적인 투자를 언론에 제공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된 저희 제품들이 앞으로 수혜를 입을 거라고 예상하고 특히 왜 제가 처음이다,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저희가 그 납품한 제품이 장비가 국내 대기업에서 독점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한 기업에만 판매를 지금까지 했었는데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국내의 다른 기업이나 해외 쪽의 시장에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다. 그리고 AI 시장이 커지면 플리치 BGA라는 기판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수혜를 제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 기술과 제품이 차별성이 뭐냐? 이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레이저 마이크로 본도에는 여러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제가 핵심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3차원 오토포커스 비전 기술을 저희가 이 장비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이 기술이 왜 이 양산에서 필요하게 되냐면 굉장히 정밀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루는 스케일 정밀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미크론입니다. 이런 고정밀급의 핀을 저희가 기판 위에다가 갖다가 붙이려면은 이런 정밀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런 3차원 오토포커스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1미크론의 분해능을 갖고 핀의 XYZ의 포지션에 대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붙여야 되는 쪽도 XYZ의 포지션을 그 정도로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양 두 간의 위치 정밀도를 보정을 해서 갖다가 붙입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붙입니다. 붙일 때마다 저 보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디램장 같은 카드에서의 요구하는 기술적 그 스펙을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장비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희 특허로 되어 있고요.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쪽의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 특허를 활용해서 하려던 업체가 저희 특허 침해 소송으로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특허는 저희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D램량의 시장이 커지면은 저희 장비를 가장 경쟁력 있는 장비를 저희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런 면에서도 차별점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엔드유저 고객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쪽에 해당되는 그런 쪽에 SK하이닉스나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엔드유저가 되고요. 거기에 납품하는 프로카드 업체들, 국내 프로카드 업체들은 지금 국내 저희 장비를 한 80% 이상 저희 걸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경쟁사가 독일의 한 업체인데 국내 시장에서 몇 번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저희 장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쟁에서도 저희가 우위에 있다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갖는 장비를 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랜드 플래시의 프로브 카드는 핀수가 한 2만에서 2만 5천 핀밖에 안 됩니다. 근데 DM으로 가면은 핀수가 빛이 좁아지면서 핀수가 3만 5천에서 로우 레벨이 3만 5천이고 5만 8만 나중에는 10만 핀까지 커집니다. 많아집니다. 그 12인치 웨이퍼 안에다가 그런 핀들을 정밀하게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납기입니다. 얼마나 빨리 그 카드를 납품을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생산성입니다. 저희가 저희 고객하고 1년 이상을 개발해서 성공한 게 바로 이런 하이스피드 본드라고 저희는 명칭을 하는데 일일 생산성이 약 10,000핀. 기존의 랜드 플래시가 저희가 5,000핀을 놓치는데 이거는 2배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장비를 출시하는 것은 국내에서 저희가 가장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나 독일 업체가 한 저희의 성능이 한 70% 정도 되는 생산성을 갖는 그런 장비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시장이 국내든 국외든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프로카드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저희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장비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 출시 바로 시혜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저 D램 중에서도 HBM 쪽에 관련된 부분이 왜 HBM이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될수록 이 프로카드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HBM은 적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를 하나만 가지고 그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고성능을 하기 위해서 이 다이 기판을 뭐 수십 층을 적층식으로 적층을 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D램 웨이퍼를 테스트할 때 카드가 한 장이 들어가는 게 이런 경우는 3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전체를 적층했을 때 측정하는 거, 다이 어느 특정한 다이를 측정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 그 다음에 밑에 기판에다가 그 패키징을 하고 나서 또 테스트해야 되는 이 세 번의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D램 프로브 카드 수량보다도 3배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랜드 시장, 랜드 플래시의 프로브 카드 시장에 비해서 D램 시장이 한 3배 정도가 큰데 이 시장이 커지면은 또 2~3배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커졌을 때 유일하게 가장 생산성 있는 장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경쟁사하고 경쟁력에서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루 UPH, 그러니까 1시간에 하는 게 약 한 30% 이상 저희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더블 제트인기는 왜 이 솔루션이 필요하냐. 여기 보시면은 이 다이를 밑에 기판에다가 접착을 시킬 때 이 접착시키는 소재가 솔더블입니다. 그러니까 볼 사이즈, 볼을 가지고 범핑을 만들어서 두 개를 접합을 시키는데 그 솔더블 사이즈가 여기 큰 거로 보시면 450 마이크로, 카메라 모듈 쪽에 적용되는 솔더블 사이즈인데 여기 보시는 옆에 자글자글하게 보이시는 게 약 40 마이크로 정도 솔더볼입니다.
거의 직경으로 보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볼륨 최적으로 보면 1000분의 1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솔더볼을 하나하나씩 공급해서 레이저로 녹여서 원하는 위치에다 정밀하게 쏴주는 그런 게 저희 제팅기, 솔더볼 제팅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왜 플리츠 BGA에서 새로운 공정 솔루션이 되느냐, 이건 요 다음 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급을 하는 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저게 밀가루 같은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런 볼을 하나하나 공급을 제대로 해주는 것도 기술이고, 저희가 또 후발 업체가 만약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차별성으로 생각하는 게, 여기 기판을 보시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전극이 다 똑같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 하나를 붙이는 그 전극의 숫자가 한 10만 개 정도 합니다. 그럼 10만 패드에 대해서 그 밑에 서브스트레이트 PCB 기판이 한 20층 이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PCB 기판 가격이. 그러면 20층 이상 되면 그 안에 서킷이 회로가 다양하게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 보면은 동일한 패드고 동일한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똑같은 레시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회로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레시피도 사실은 다 다릅니다. 저희 고객하고 1년 동안 양산을 검증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층 이상의 그런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패드에 대한 공정이 다 다른 걸 저희가 다 트라이 앤 에러로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 레시피를 다 DBO화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레시피가 구조에 따라서 10개에서 15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런 레시피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게 왜 양산에서 반드시 필요하냐면 기판의 모델이 들어왔을 때 모델이 바뀝니다. 그럼 바뀌었을 때 그 모델마다 10만 개의 패드에 대해서 다 해봐야 됩니다. 저희처럼. 만약에 후발업체가 한다면 그걸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양산 검증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도 이미 만들었습니다. 장비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후발업체가 이 시장이 터져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진입장벽이 되면서 경쟁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앞서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의 제품들이 처음에 국내 대기업하고 같이 개발해서 엔드 유저가 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인텔이 저희 회사에 실사를 왔습니다. 그 실사를 와서 도대체 이 공법이 뭐냐, 왜냐하면 그 전에 없던 공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사를 와서 저희가 보여주고 이해를 해서 결국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텔에 납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텔이라든가 AMD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저희 엔드 유저 고객이 되겠고요. 이런 쪽의 공급을 플리츠 BGA 기판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시장으로 보면 일본이나 대만 업체가 훨씬 더 글로벌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국내 대기업에다만 납품하는 독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판매를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우리가 국내 다른 기업이나 해외 업체들도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저희 경쟁력이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장소를 넣은 게 뭐냐면, 이 플리츠 BGA를 제조할 때 지금 현재 가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일본 업체들입니다. 이미덴이나 신코라는 이런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이 사용하는 장비의 제조 인라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플리츠 BGA를 기판이 서브스트레이트가 들어오고 볼을 워낙 10만 패드니까 볼을 하나씩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마운팅을 합니다. 볼 마운팅을 하고 검사를 해가지고 볼이 빠져 있으면 여기에다 다시 채워넣습니다. 이게 리페어 공정입니다. 기존의 리페어 공정이라는 게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볼이 채워지면 리플로 공정이라고 해서 오븐 같은 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볼이 기판 위에 전극에 그 솔더볼들이 채워져 있던 것들이 녹으면서 범핑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범핑이 형성이 되고 나서 클리닝 공정을 걷는데 이 클리닝 공정을 하면서 볼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또 빠집니다. 볼이 믹싱이 됩니다. 물론 믹싱되는 건 많지는 않지만은 이게 믹싱이 하나라도 돼 있으면 다 불량 처리해야 됩니다. 페일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전에는 그럼 이 뒷공정에서 리페어를 안 했느냐? 뭐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A4 사이즈의 기판이 있으면은 그전에는 그 칩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고성능 뭐 HBM과 관련된 그런 칩들이 칩장이 되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작은 칩들이 A4 용지 하나에 50개, 60개씩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볼이 하나 빠지면 그냥 페일 처리해도 가격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판 하나 가격이 수만 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칩이 워낙 고성능 칩들이 실장이 되고 이 기판에 아까 층이 제가 20층 이상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판 가격이 수십만 원입니다. 근데 칩은 또 사이즈가 커져서 A4 용지 하나에 4개, 6개 이런 정도밖에 제작이 안 됩니다. 근데 볼이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이거 다 페일입니다. 그럼 6개만 생각을 하시더라도 A4 용지에 6개인데 칩 하나에 볼 하나 빠졌다? 그럼 바로 15%가 불량률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공정에서 만약에 그런 걸 살릴 수만 있다면 바로 15% 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하고 저희가 3년을 고생하면서 이 공법을 양산까지 적용한 케이스가 되고요. 이거를 인텔이 인정을 해서 향후에 이런 블리치 BGA라는 프리미엄급의 PCB가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를 분량을 폐기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려서 수위를 올려야만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경쟁력이 된다는 게 저희 생각에는 고객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새로운 공정 솔루션을 저희 기술로 커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는 바로 직접적으로 리딩하는 그런 공정 솔루션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수혜를 입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쪽의 블리치 BGA 쪽은 사실 국내의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쪽이 글로벌 시장에서 5위, 6위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런 프리미엄급의 그 PCB 시장은 일본의 이미데이나 신코, 대만의 유니마이크로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업체에다만 판매를 했지만 올해와 내년부터는 해외 시장까지도 저희가 공략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 저희가 상장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이런 시장을 나가려면 회사에 여러 가지 여력이 생겨야 되고 해외 영업망이라든가 이런 구축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쪽에 또 사유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경쟁력 차별성은 저희 경쟁사가 독일 업체인데 국내 대기업에서 1년 동안 같이 비딩을 해서 양산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저희가 리트한 게 저희 업체예요. 저희가 또 거기에 관련된 특허를 또 제출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이 있어서 차별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도체 패키징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산업군에서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공정에서의 한계 때문에 뒤에 후공정, 특히 패키징 공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하나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과 장비는 사실 베스트 퍼스트 온이라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제가 왜 저희 장비와 기술의 수월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고 또 저희 장비가 후발 업체가 결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진입 장벽을 이미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주력 제품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저희 핵심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은 기존의 아이템, 특히 카드와 관련된 것은 이제 국내는 디램 이제 시작입니다. 국내 프로브 카드 업체는 지금까지 랜드 쪽에 거의 90% 이상을 시장 장악력이 있었지만 디램 쪽은 10%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HDM도 시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내는 본격적으로 D램 카드 쪽에 시장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장비에 대해서 이미 개발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쪽으로는 중국이나 이런 쪽은 아직 카드에 대한 양산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미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국내 카드 업체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은 랜드 플래시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시장이 먼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하이스피드 본더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블리츠 BGA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미 AI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공정 솔루션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에 저희가 하면서 확보한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욕심이 커서 핵심 기술은 저희가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핵심 기술은 다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하는 FMM 마스크 쪽에 공정장비라든가 혹은 마이크로 LED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본격적으로 양산으로 넘어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양산 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용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을 통해 가지고 2, 3년 후에는 어느 정도 일부 양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국내 대기업하고 그런 쪽의 공동 개발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양산으로 전개가 된다면 그 혜택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미 4년 전에 저희가 그 폴더폰에 대한 쪽의 시장이 앞으로 전개가 될 거다 생각해서 양산 장비에 폴더폰에 들어가는 커버 글라스, 울트라신 글라스를 레이저로 커팅하는 장비를 중국 쪽에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통해서 글라스 커팅 기술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폴더폰 시장이 아직은 애플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확대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반도체 뒷판 쪽에 그 소재가 이미 필름에서 글라스 쪽 소재로 넘어가는 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쪽 기술 개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확보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을 이용해서 이런 쪽의 새로운 시장에도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제품까지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이외에도 이 솔라셀 쪽에서도 이미 이제 실리콘 베이스의 웨이퍼 쪽의 시장은 이미 성숙돼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의 업체들이 또 그 장비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의 솔라셀과 관련된 장비가 아니라 최근에 이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페로보스카이트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하는 필름 타입의 솔라셀 쪽에 관심을 갖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단동성 장비로 납품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페로보스카이트 쪽의 솔라셀이 관련돼서 현대자동차도 자동차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름 타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도 실리콘 베이스의 웨이퍼보다 좀 높습니다. 근데 이쪽은 레이저 공정이 4가지 공정이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정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장을 주목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프로카드 관련된 거는 이미 저희 고객이 이제 그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그런 D램 카드 쪽 시장이 이제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시장은 랜드 플래시형 카드라든가 이런 쪽에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 저희가 또 1년 동안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일본 업체하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혜택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블리츠 BGA 쪽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두 개의 아이템이 앞으로 올해 내년에 계속 지표 성장을 하고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신규 아이템들이 양산에 확대되면서 한다면 그런 아이템들이 같이 인발가 된다면 저희가 목표한 이런 매출의 성장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